이렇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지인이 면접에 왔을 때 이 주택만 40평 해가지고 6, 8천 갖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8천? 그럼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이면은 싱커, 에어컨 다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네. 그래 했는데 네. 제가 700만 원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억에 계획을 잡고 3억 전 2천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곽 소장입니다. 그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영천 전원주택입니다. 영천 고경 전원주택은 25년 1월 중순 기점으로 준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농지 전용 등 개발행위 허가 관련 준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영천 전원주택은 건축 계획서를 만들 때 건축주는 주택 부분만 40평 2억 8천만 원, 평당 700만 원에 지어지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 비용, 냉난방기, 싱크 등 가구 공사 대략 2,500만 원 내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결국 실제적인 공사 비용은 평당 640만 원도 안 되는 셈이죠.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해도 사실 그 정도 금액이면 불가능한 그런 공사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까지 천정고를 최대한 높여달라고 하면서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금액이 3억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더 확보를 해달라고 했지요. 12평짜리 농사용 창고는 별도로 하더라도 하는 김에 요것도 좀 저것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욕심은 내려놓고 돈은 더 내놓고 그래야 공사가 순조로워지는데 보통은 거꾸로 가죠. 욕심은 더 내면서 돈은 더 줄여내놓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경산 하양 전원주택이 평당 500만원대 이하, 김천 전원주택이 700만원대 이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난해한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영천 전원주택은 공사 비용은 줄이고 천정고는 높이기 위한 곽 소장의 주택 시공 노하우가 전부 집약된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업자라면 하기 싫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어진 전원주택입니다. 첫째,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 조입니다.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7.5m, 거기에다가 경사면의 길이가 높은 지붕이 12m, 낮은 지붕이 8m, 공사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와 형태, 그리고 곽 소장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슬라브 경사지붕.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로 천정고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높이를 만들고 그 위에 경량철고를 올려서 경사지붕을 완성했습니다. 둘째, 지붕 마감은 알루미늄 징크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마감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시도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지붕과 벽체 마감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징크는 보통 각 파이프로 하지 작업을 하고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방수포를 덮어서 징크를 마감합니다. 하지만은 곽 소장은 각 파이프 하지 작업 위에 난연 판넬을 깔고 그 위에 접착용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알루미늄 징크 시공을 했습니다. 셋째, 외벽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보통 외단열 위에 각 파이프 하지 작업을 해서 클립으로 부착을 하지만은 곽 소장은 준불련 또는 난연 판넬을 붙여서 단열과 하지를 겸하고 그 위에 열반사 단열재를 붙인 뒤에 클립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착하는 과정에 몇 가지 저만의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시공을 합니다. 세라믹 물량도 건축물의 높이만큼이나 거의 1.5배 이상 들어갑니다. 공사 비용을 생각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넷째, 단열은 외단열과 내단열을 겸해서 했습니다. 외벽의 외단열은 준불련 판넬과 열반사 단열재, 외벽의 내단열은 준불련 스티로폼 위에 석고를 부착했습니다. 지붕조차도 내단열은 슬라브 타설 시에 스티로폼을 깔고 내단열층을 형성을 하고 외단열은 지붕 판넬과 열반사 단열재로 외단열층을 한 번 더 형성을 했습니다. 벽체 단열도 지붕 단열도 판넬, 스티로폼, 열반사 단열재로 여러 가지고 인건비도 2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을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다섯 번째, 온돌층 형성이 특이합니다. 일단 기초 단열은 기초 밑이 아니라 기초 위에 형성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석분을 유공관과 같이 깔아서 제석층을 형성하고 그 위에 단열재를 깔고 온돌층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창문은 시스템 창인 독일산 레하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하우 설치는 구조적으로 유리한 옹벽 위에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옹벽과 외단열 위에 걸쳐서 붙이고 그조차도 내단열과 외단열을 평면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위에다 시공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영천 전원주택은 천정고가 엄청 높습니다.
거실 주방은 물론 안방마저도 제일 높은 부분이 천정고가 3,800입니다. 제일 낮은 부분이 2,600이죠. 현관은 높이가 3,600 이상이 됩니다. 목공은 물론 도배품이 거의 1.5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공사 비용을 감수하고 사모님이 원하는 그런 시공을 했는 셈이죠. 8번째, 영천 전원주택은 대형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실 아트홀은 1200에 2600 대형 박판 타일, 주방은 1200에 600, 욕실은 600에 600. 대형 타일은 단가도 비싸지만은 크기만큼이나 인건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다만 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졸리컷이 아닌 알루미늄 몰딩으로 엣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9번째, 설비는 당연히 이중배관을 했습니다. 전기 배선처럼 CD를 사용해서 배선관을 만들고 그 안에 PB를 넣었습니다. 10번째, 천정고가 높은 공간에는 매입 조명과 간접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옛날 3, 40평형 때 거실 석기등 3구형을 5인치 매입등으로 대체를 하면 11개가 필요합니다. 물론 LED이기 때문에 밝기는 더 밝고 전기세는 좀 더 작게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한 개의 조명을 다는 것보다는 10개 이상의 조명을 다는 것이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간접 조명은 조명의 효율은 3분의 1도 안 되는데 목공의 품은 2배 이상 들어갑니다. 11번째, 영천 전원주택은 벽 천정은 벽지로 바닥은 강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벽은 벤자민 무어 같은 친환경 도장을 하고 싶었지만은 공사 비용 때문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천정고가 너무 높아서 도배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생했죠. 당연히 도배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